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님,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멀리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트해에 예, 있죠. 네. 북유럽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네네. 작은 나라인데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식목일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나무를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잘 활용해야 되는 시대다. 네네. 숲을 어떻게 활용하지? 숲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숲을 어떻게 활용할까? 네. 이 나라의 사례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이 나라도 전국 토의 51%가 숲이래요. 어허.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 관계자들을 한번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에 서울 도심의 5성급 호텔이었는데 여기 기자분들과 우리나라 건축 전문가들이 꽉 몰려왔어요. 네. 여기에 이 나라의 사절단이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자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 박람회장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딱 이들의 발표 내용을 보다가 좌중에서 와 진짠가 하면서 놀라움의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보이는 라디오에도 사진을 올려드리겠지만 200명이 공부하는 커다란 학교 건물을 딱 한 달 만에 지었다. 오. 그것도 나무로. 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저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완전히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아담한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지었지? 혹시 모듈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안경이 선생님도 기후특파원님께서 보내주셨죠. 요즘 이제 시간도 절약하고 마치 그러니까 레고 블록 착착착착 쌓듯이 공장에서 어느 정도 딱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모듈러 주택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모듈 박스 26개를 공장에서 3주 동안 딱 만든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서는 3일 만에 레고 쌓듯이 해요. 딱딱딱 해가지고 저 학교를 완성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다른 모듈러 주택과 다른 거는 자재가 목조다. 목조 패널을 통해서 네. 시간도 아끼고 자재도 아끼고 불에도 강하고 그리고 더 탄탄하게 간다.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51%가 숲인데 가진 게 숲밖에 없어서 네. 숲을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전통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에스토니아에서는 오래 전부터 현지의 소나무나 가뭄비나무로 집을 만드는 오랜 전통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300년 이상 된 튼튼한 통나무집도 있는데 아하. 이걸 현대 과학과 결합해가지고 저렇게 목조 모듈러 주택을 만들고 있다.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런 목조 모듈러 주택이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사진은 전쟁이 막 나가지고 폭격으로 무너지거나 네. 학교나 유치원이나 병원이 무너지거나 또는 기후재난, 쓰나미나 홍수나 이런 게 와가지고 막 무너지는 건물. 네. 이거를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재난을 당했을 때. 이 복구하는데 모듈러 주택이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폭격으로 무너진 유치원 터인데 네. 여기에다가 유치원을 나무로 이렇게 지어줬대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170일 만에 유치원 건물을 완공한 게 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렸네요. 네. 유치원을 짓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파트 한 동을 5개월 만에 완공했다. 모듈러 주택으로 아파트를 올렸다고요? 예, 3개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만에 3,656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동 4개, 총 240가구가 사는 아파트층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5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구는 13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목재와 목조주택을 수출해야 됐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목조주택 수출 실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림인데. 그죠. 우리나라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우리는 왜 여기보다 활용을 못하지? 다만 그 전문가들은 여기는 좀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좀
경사진 곳에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길 내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고. 여기는 좀 평지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한쪽에서는 베고 한쪽에서는 심고 요러는 관리가 가꿈 쉬운 작업이 거네요. 활용 작업이 쉬웠다라는 예. 것도 있고 또 정부 정책 자체가 목적 건축물을 굉장히 장려를 한대요. 최근 들어서 만드는 공공주택이 거의 다 목조다. 목조 건물. 예, 왜냐하면 이게 수출 산업이 되니까. 그래서 독일,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대부분 다 수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90%를 수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분들이 시장 파악을 쫙 한 겁니다. 했더니 한국 수요가 하면은 있다. 철근 콘크리트지만 친환경 수요 분명히 있고 철근 콘크리트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건설업계가 고통받고 있다. 그렇죠. 우리 목조 건물 짓고 싶어 하는데 화재 걱정되고 비용 드는 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거를 기술로 다 이제 극복을 했고 모듈러 주택으로 극복을 했고 고압축 패널로 극복을 했고 고층 건물도 가능하고 문제가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네. 이제 오히려 철근 콘크리트는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쫙 올라갔는데 여기는 모듈러 주택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목조 주택의 비싼 가격을 단가를 낮췄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한국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에스토니아에서 여기까지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전 세계가 사실은 산림 강국들이 이런 식으로 자국의 목조 건축물들을 증진하는 데는 다 복선이 있습니다. 네. 산도 잘 활용하면서 탄소 중립도 하면서 네. 하나의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육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의 전환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 법으로 공공건축물에 목조주택 할당치를 의무화시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리고 그걸 파리 올림픽에 선수촌 목조주택 건물로 있었죠. 냈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쇼케이스입니다. 일본도 사실 산림 강국이자 목조주택 강국으로 분류가 많죠, 되네요. 거기도. 예. 그래서 산업적인 논리하고 국가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산을 활용하는 건 아직 좀 늦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갑자기 야 이제는 목조주택 해야 돼 해서 프랑스처럼 목조주택 활성화 입법을 해도 그 목조주택 자재는 대부분 수입일 것이다. 에스토니아나 캐나다나 일본이 아닐까. 나무는 많은데 활용을 목조 못하는. 자재는 없는. 그래서 이제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활용 인프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다. 네. 이런 시사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늘 항상 재밌는 얘기를 듣는 기후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노래는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아니면 준비를? 저희 작가님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 노래인데요. 네. 예, 뜨거운 감자 김씨 아무래도 봄에는 참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예, 고백.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